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제가 미래에셋 생명에 대한 스토리 한번 풀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바닥을 짚고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 영상을 찍어드렸던 내용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나온 종목입니다. 이 하한가가 나온 게 급락의 시작인가 아니면 기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면 기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기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기회가 지금 분출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해가 가요? 지금 사란 얘기가 아니에요. 매수 타이밍은 실시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실시간 대응방에서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은 스토리를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미래에셋 생명 자진상폐설이 돌고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잖아요. 급락이 나왔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미래에셋 생명이 자진상폐설을 재차 부인하면서 그때부터 급락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이런 거는 우리 채널에서밖에 못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채널에서밖에 못 봤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당연히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봐봐요. 요거 하나 볼까요? 요거 하나 볼까요? 요거 미래에셋 생명이 자진상폐설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미래에셋 생명 또는 자진상폐설, 계열사 지주사 합쳐서 %가 넘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공시 해명합니다. 자진상폐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으로 확인 결과 관련하여 현재 대주주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계열사에서는 당사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내용이죠. 자진상폐설 부인하는 내용이죠.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이 뉴스는 언제 뉴스예요? 6월 19일 뉴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공시 내용은 언제 뉴스입니까? 25년 12월 23일 뉴스입니다. 뭐예요? 계속해서 얘는 상폐를 할 거야 라는 의심을 계속해서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90%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자진상폐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95%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니 너네 혹시 이거 상폐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정황적 증거가 예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계열사는 우연히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매수를 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잠깐 볼까요? 우리 공시 내용입니다. 이걸 한번 보죠. 아까 25년 12월 달 뉴스였죠. 요 뉴스입니다. 요 공시예요. 그 이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주식 소각 결정, 자기 주식 처분 결정, 주식 소각 결정, 감자 결정. 이게 다 뭐예요? 주식을 부양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3월 달에 했군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주식 수가 줄어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총 주식 수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80%를 가지고 있다고 쳐. 그러면 이 주식 수가 자꾸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식을 줄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총 주식이 100주가 있어요. 그 중에 80주를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감자 결정, 소각 결정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주식 수가 90주로 줄어버리는 수가 생깁니다. 그러면 주 중에 80주를 가지고 있었을 때의 비율과 90주 중에 80주를 가지고 있을 때의 비율은 전혀 달라진 효과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꾸 늘려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죠? 뿐만 아니라 의심스러운 일들을 여기 보면 여기 보이죠? 미래에셋 생명 공시에 따르면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19만 6천 주를 장내 매수를 했다. 이후에도 상장 폐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작년 12월이잖아요. 그 이후에도 감자하고 자진 소각하고 그 다음에 또 계열사가 또 사주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 너네 진짜 강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를 확보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5% 남지 않습니까? 이 5%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해줘야죠, 강제로. 그러면 요 5%가 프리미엄이 붙겠죠. 이 프리미엄을 노리고 사람들이 매수를 해줬단 말이에요. 야,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우리는 상폐하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여러분께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너네 상폐하는 거 아니니? 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황적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 정황적 증거들을 보며 이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장남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셋 생명 장남이 지난달 2일에 여기는 언제 뉴스냐면 2월 9일 뉴스예요. 그러니까 1월 2일이죠. 1월 2일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에 있던 양반이 미래에셋 증권 핵심 부서로 자리를 옮겼어요. 장남이. 이거 핵심 계열사로 이동했다는 것은
혹시 오너 2세 승계가 본격화됐다는 거 아냐? 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미래에셋 생명에 대해서도 쭉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염가 차익 수익이 발생한다. 염가 매수 차익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셋 생명의 주식을 싸게 사들였을 경우 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차액을 배당이라든지 지배구조 정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되지 않겠느냐. 매수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미래에셋 증권의 배당을 통한 증여 및 상속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상당히 미미하다며 단순 투자 목적이에요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의 뱁새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소인배적인 소양으로 봤을 때는 이거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의 소인배적인 마인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나도 소인배라고 댓글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소인배적인 마인드인가 봐. 자꾸 의심스럽네. 그래요. 근데 정책적으로도 말이죠,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나타났어. 뭐라 그랬어? 우리나라 이거 큰 문제다. 주식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이 디스카운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법을 바꿔야 된다. 상법 개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제일 좀 껄쩍지근한 게 쪼개기 상장하는 거다. 카카오가 제일 유명했죠.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LG화학 대리 보고 들어갔더니 LG화학 에너지솔루션으로 분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쪼개기 상장 아니냐. 이런 것들을 막아야 돼. 그래서 쪼개기 상장 들어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 그래서 요 법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당초 7월부터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좀 힘들어. 그래서 좀 뒤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빨라야 7월 중순에나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7월 말쯤에서 8월 초쯤으로 보고 있다 이거죠. 7월 말에서 8월 초쯤으로 쪼개기 상장 금지 법안이 통과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법이 통과가 되고 유예 기간을 약 한 6개월 정도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는 이런 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이런 법이 생겼잖아. 우리는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미래에셋 그룹 생명을 상폐하고 운용의 IPO 수순을 밟을 것인가. 지금 미래에셋 운용이 역대 최대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왜? 코스피가 미쳤잖아. 그러니까 운용에 지금 돈이 미친 듯이 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운용의 지분의 틀을 우리 회장님이 들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운용이 상장이 되게 되면 10조 시초평가만 받아도 우리 회장님 지분 가치는 6조 원에 달한단 말이에요. 기회가 좋아. 그리고 정부가 쪼개기 상장법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기가 다가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운용을 상장을 시키고 싶은데 쪼개기 법안에 미래에셋 생명이 걸리는 거지. 이 생명을 상폐시키고 운용을 IPO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돈도 이렇게 혹시 이거 자녀 승계 뭐 이런 소인배적인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거 혹시 상패로 가는 거 아니니?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얘네들이 자꾸 의심스러운 일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감자도 하고 소각도 하고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꾸 운용해서 뭘 자꾸 사. 왜 자꾸 사는 거야?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하한가가 쫙 나오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단 말이죠. 이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는데 이걸 잘 보니까 우리 기관의 물량은 전혀 털린 바가 없더라 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구 물량만 자꾸 털려나면 우리 개미들 물량만 죽어라 털려나가고 있다. 최근에 주가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미들의 물량만 죽어라고 털려나가고 있는데 이거 우연이냐 거죠. 되게 좀 껄쩍지근한 건 펄어비스도 이러고 있어요. 펄어비스도 지금 여기 보면 누적을 치우고 수치로 좀 보면 여기 봐봐요. 외국인이 최근에 좀 매도해주고 있고, 최근에 기관이 꾸준히 매수해주고 있죠. 기관이 꾸준히 매수해주고 있잖아. 우리 개미들만 더럽게 털려나가고 있단 말이야. 특히 주가가 빠지고 나가고 있을 때, 주가가 박살나고 있을 때 이 개미들은 계속 털려나가는데 외국인 계속 사고 있죠. 펄어비스도 이러거든. 제가 지금 펄어비스도 주가 하락이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얘도 이러고 있네. 근데 얘는 의심스러운 정황 자체가 좀 진하게 남아있죠. 냄새가 나죠? 그렇습니다. 나는 미래에셋 생명이 좀 소인배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래 생명이 좀 껄쩍지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희 채팅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 채팅방에 뭐 무조건 들어오셔라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분들은 스스로 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언제 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에 체험이라고 적어서 들어오시면 제가 무료 체험 기간을
5,000원 주간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체험을 받아보시고 이 채널 좀 괜찮네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체험기간 드리고 있으니까요. 체험방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도 소인배다 라고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